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불스입니다. FMC 이후에 앞으로의 이런 금리 인상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거란 기대가 이런 부분들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30K 선까지 대략 29.8K 선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가 현재는 개별 이슈가 따로 부각되면서 28K 선 이탈과 함께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 간략히 설명드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이 NFT,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NFT들은 예전부터 많이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월 달부터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민 토큰들이 우후죽순 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기반한 BRC20 토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 토큰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행되면서 우후죽순 발행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차지하는 용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비트코인 맨풀 사이즈도 엄청난 급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일단 간단히 맨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맨풀이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전송 시에 채굴자가 처리할 때까지 거래 보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가 보류를 한 이런 거래 보류 기록들을 보관하는 가상의 대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거래가 블록체인에 추가되기 전에 이제 처리를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비트코인 노드들, 이제 채굴자들에는 이제 보류 중인 거래들을 채굴자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지정된 영역을 맨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맨풀이 급증하는 모습,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트랜잭션들이 굉장히 쌓여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 규모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맨풀 사이즈가 확대가 됐는데, 이런 거래가 처리되는 속도보다 이런 채워지는 거래량이 이런 밈 토큰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훨씬 많아지면은 병목 현상으로 거래 처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풀이 가득 차게 되면 거래 수수료에 따라 거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시작하고, 또 최소 수수료 기준을 충족되지 않은 거래들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상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거래 대기 기간이 이틀 정도 초과가 되면은 대부분 거래가 리셋되고 이런 거래 자금 역시 반환되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이런 맨풀이 혼잡도가 높을수록 거래 수수료 역시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트코인 급등이나 급락 시에 이런 높은 변동성, 거래를 하려는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맨풀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데, 현재는 BRC20 토큰으로 인해서 이런 거래량과 변동성 확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맨풀 사이즈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역시 굉장히 확대되는 상황을 보였는데, 그래서 미확인 트랜잭션 수가 사상 최고치인 48만 5천 건을 기록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바이낸스 출금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이후에 일반 거래가 불명확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로 비트코인이 28K 선을 이탈하는 이런 낙폭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은 워낙에 비트코인은 코인으로서 이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불명확한 곳에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면 당연히 효용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런 맨풀이 갑작스럽게 증가된 상황은 이제 채굴자들이 앞으로 이런 채굴 용량을 늘리면서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는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비트코인의 이런 실물 경제 활동 증가 때문이 아니라 이런 NFT나 BRC20 토큰들의 이런 스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전송만을 필요로 하는 평범한 이용자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런 하락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페페코인을 비롯해서 이런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이런 BRC20 밈 토큰들의 트래픽 증가로 불안정한 네트워크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BRC20 개발자인 무도 역시 개발자 당사자도 BRC20 토큰을 만들어내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NS 상에서 이런 급등 흐름이 자주 연출이 되면서 이런 SNS 상에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네트워크가 혼잡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최초의 암호화폐라는 이런 상징성과 또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받아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이런 종합 지수 혹은 금과 같은 성격으로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코인에 비해서 블록 크기도 크기 때문에 송금 속도라든지 이런 수수료 부분에서는 다른 코인보다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토큰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에서 ERC20 토큰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현재 컴퓨팅 파워라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토큰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ERC20 토큰과는 다르게 이런 토큰에 대한 희소성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NFT는 굉장히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토큰들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안 되면 말고식의 이런 민 토큰이 예상외로 굉장히 흥행하게 되면서 BRC20 토큰들이 우후죽순 생성이 되면서 이런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런 우려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 좀 짚어드리자면은, 해당 보시면은 이제 수치를 보시면은 대략 41만 건의 트랜잭션이 아직 컨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건 이상 48만 5천 건까지 트랜잭션이 밀려 있었는데 현재는 41만 건으로 조금 축소가 된 상황이고, 트랜잭션 수치가 40만 건 이하로 조금 컨펌이 된다면은 우려 완화에 따라서 충분히 재차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흐름, 이런 흐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멤풀 사이즈가 증가한다는 거는 굉장히 크립토 윈터 시절 작년에는 멤풀 사이즈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도 비트코인 수요가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0건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BRC20 토큰으로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향후 비트코인 흐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너무 과도하지 않게 40만 건을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는 시점, 이런 시점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런 BRC20 토큰으로 인한 비트코인 우려는 아무래도 이런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까. 결국에는 앞으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또 거시경제 요인들로, 또 내일은 또 CPI 수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수치 발표에 따라서 이런 흐름이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우려에 따라서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래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아시다시피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27K 선에서 30K 선, 이런 큰 박스권 안에서 흐름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이 부분 이탈과 돌파해 내는 이런 흐름들, 이탈해 내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함께
살피시면서 아직까지 이 박스권 추세의 시나리오는 깨지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내일 기점으로 조금 보다 명확한 CPI 발표 이후에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 아래 나와 있는 텔레그램 주소 입장해 주시면은 관련된 정보 또 앞으로의 향후 관점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